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허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종목을 관리하는 관점에 대해서, 계좌를 관리하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어려우시죠? 종목 들고 계신 거 뭐 30-40% 마이너스는 뭐 기본으로 돼 있는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종목을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무언가 액션을 하느냐, 뭐 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영상 조금 많은 생각을 필요할 수 있으니 힘드시더라도 여러 번 보시면서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방정식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는 꼭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시작을 바로 가겠습니다. 자, 페노션이에요. 페노션 보게 되면은 저희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코칭, 열매님 코칭할 때 선정했었던 종목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드업으로 완전 초보이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다. 뭐 어떤 형태로 시작을 했던 간에 열매님은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다수의 종목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첫 번째 그냥 바로 말씀드리는 거는, 빌드업의 장점은 그냥 꾸준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꾸준하게 했었으면 평단이 중간까지는 따라오죠. 네, 저희가 말하는 빌드업은 뭐 쉽게 말하면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네, 예. 중간까지는 옵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분들이 빌드업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일반적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샀어도 이런 데서 추가 매수하고 뭐 하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 평단 만들었으면은 여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박스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네, 그러다가 무너지면서 손 놓고 이제 멘붕 상황이 옵니다. 이거를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빌드업이 일반 매매보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드업이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매수를 지속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이죠. 근데 평단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먼저 윗구간에서 그냥 다 사버렸기 때문이에요. 얘가 할 수 있는 거를 얘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른지 알았으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얘도 얘처럼 만들어주면 돼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꾸준하게 밑에서도 받아주면서 평단을 끄집어 내려주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물타기는 아니에요. 왜냐? 그냥 물타기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있는 돈을 다 때려받고서 돈 길어와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겠지만, 제가 하는 말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얘처럼 정해진 거 안에서. 그러면 얘를 지금 동그라미로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홍길동은 정해진 거 안에서 하려고 보는데 돈이 없겠죠. 10중 8구 돈을 다 썼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만들어야죠. 이 안에서 만들려면 어느 정도의 매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짜증나니까 통으로 손절을 보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그맣게 마이너스 처음에 먼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건 나와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초반에 아무리 깔려도요, 결국에 이 뒤에서 덩어리 살려내서 플러스 만들어서 이거 최종 이 종목의 매매값은 양의값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단조롭진 않겠죠. 근데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해야 되는 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도 이 아래서 파동을 가지고 움직여주죠. 이 움직임을 잡아서 매매를 해라. 매매를 하는 동안에 당연히 내 덩어리 전체 평단은 이 위에 있으니까 일부라도 내주면은 마이너스가 먼저 찍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거 보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 남죠. 끝까지 존버로 가든가, 아니면은 짜증나 통손절로 가든가. 통손절로 가게 되면 이거 뿌리 뽑아야 돼요. 출혈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흔히 말하는 반토막 손절 나오겠죠. 그 이상 손절도 나오겠죠. 근데 반토막 손절 하기 싫고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해서 존버 하자니 뭐 10년 20년 존버 해야지 뭐 하지만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중간 합리적인 사고로 돌아와 보자. 이게 쉽지는 않다.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 하지만 배워둘 가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 쓰이는 게 예전
고수의 관점에서 초보 교정하는 영상,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줬는데 그거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요, 리밸런싱이라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접목을 해야 돼요, 이 종목에도.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평단가 근처에서의 리밸런싱이었지만 지금은 이거를 흔히 말하는 물린 종목에 대해서 핸들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쓰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홍길동이 지금 4,300원 평단에 1,000만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1,000만원이 다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 평단 4,300원 때문에 여기 올라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만약에 돈을 다 썼으면. 그러면은 얘가 4,300원 올라와 줄 때까지,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상승이에요. 90%죠. 그 정도. 지금 2,300원이니까.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걸 경우의 수로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 하나예요. 근데 그 경우의 수가 어때요? 지금은 물론 폭락장이기 때문에 회복의 여지가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가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경우의 수를 넓힐 수 있는 최선을 찾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생각을 분리해서 나는 4,3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시도를 해봅니다. 2,400원에 1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먼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현금을 확보했죠. 다르게 말하게 되면 이거를 내가 다시 저 100만원을 2,300원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100원만큼의 일부 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마이너스를 먹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4,300원에서 평단이 낮아지겠죠? 네, 홍길동이 4,300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1,000만원이 지금 종목에 다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뭘 못하는 상태예요. 여기서 그냥 조금 차이점은 보유 현금이 계좌에 조금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식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플러스 알파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환경을 활용하면은 좋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일부라도 조금 마이너스를 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손절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 관리 중에 하나니까. 이거 조금 내줬다고 이 종목을 손절한 건 아니고 덩어리를 살리는 거니까 메인을 지키는 거죠. 그러기 위한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도 말했지만 마이너스를 먼저 내준다고 해서 이 종목의 최종 결과값이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플러스로도 얼마든지 만들어요. 수도 없이 경험했고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물론 종목이 해도 안 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끝내 최종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먼저 합니다. 매도 2,400원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파동에서 그나마 가깝게 가능한 데서 현금을 확보해요. 100만원을. 그러면 이제 비중 90% 되고. 저 100만 원이라는 거는 매수 금액 1,000만 원 기준의 100만 원이에요? 왜냐면 저게 지금 거의 40%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보유 뭐라고 하지? 평가 금액은 한 550?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100만 원인지 아니면은 비율적으로 저거 100만 원을 말씀하신 건지 최초 금액에 대비. 종목 매입금. 네, 매입금. 네. 매입금이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 수량이 한 10%를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얘기죠. 보유 수량의 10% 정도로. 네, 어떻게 그렇게 봐도 되죠. 네네네. 왜냐면 지금 저 100만 원을 판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평가 잔액에서 100만 원을 판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50%인 상황이면은 매입금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100만 원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은. 네네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경우의 수가 되게 다른데 저는 지금 이 오차를 종목만으로만 하진 않아요. 그 마이너스 50%의 오차를 메워가면서 합니다. 이게 계좌 잠식 상황하고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오차를 줄여볼게요. 환경 오차를. 무슨 말이냐면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거 100만원씩 팔게 되면은 이 사람은 50만원만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내 예수금으로 50만 원이 떨어지죠. 네, 마이너스 50%인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네. 이거는 50만 원 좀 넘겠죠. 50%는 아니니까 매도 2,400원에 하면은 그쵸? 그러면 한 60만 원 떨어지려나?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이수식에다가 다 넣게 되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기본 스탠다드를 이해하시고 거기서 조금씩 더 어려운 상황을 접목해서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만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5차 그냥 이거 크게 봐서 50% 낮다라고 했을 때 100만원 매입금으로 팔면은 내 현금 50만원 들어오는데 남은 50만원 어떡할 건데, 오케이, 일단은 좀 기준을 정합니다. 이거 메우던가 다른 데서 지원해주던가 상세를 시키던가 이렇게 갑니다. 물론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이고요. 그거 안 돼도 가능은 해요.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지금은 메워진다라고 보고서 가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마이너스 50이 났습니다. 그냥 낮다는 게 이제 손실이. 네, 네. 마이너스 50이 손실을 났어요. 그럼 이 마이너스 50은 다른 데서 수익으로 채우던 아니면은 그냥 뭐 빌드업처럼 지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이 정도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니까.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내 평단이 4,3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 주가가 2,35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5% 정도 손실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을 팔면은 마이너스 45만 원 정도의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되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거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정확한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가 아니라 이 느낌 개념을 잡아야 되거든요. 정말 계좌 잠식이다, 돈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있는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관리를 쓸 때는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메워요. 이거를 이 정도는 어디서 메우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계좌 전체에서 이 종목 하나만을 하지 않을 테니까 당연히 다른 거 돌면서 거기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죠. 네. 그런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45만 원을 채웠기 때문에 이 돈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2,300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실제 평단이 한 3,956원이 되는데 이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1,000만 원이 돼요. 네. 여기도 이제 100만 원을 했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봐줄 거는 얘가 이 100만 원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이 45만 원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평단이 많이 내려와줘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행위 자체가 이 매수한 거를 만약에 다시 매도를 해요. 이거는 뭐 한 조금 더 파동이 나와서 2,500원 정도에 해본다라고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주가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야 그럼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거 당연히 물어보실 텐데 이제 궁금하실 텐데 뭐 가능하면 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갖고 가면은 설명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볼게요. 네. 그 모든 경우의 수에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맞고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되게 스무스하고 쉬운 관리로 말씀을 네네.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매입금 800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요 정도면은 마이너스 70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를 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매수한 거를 이 평단 4,300원 처음 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2,300원에 사서 2,500원에 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 평단이 기준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 매매 행위가 이미 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어느 정도 그 손실 만회를 해준 거죠, 저거 자체로. 이 행위는 플러스잖아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전체는 엄청 큰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작은 행위에서는 플러스가 나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나고 있는 데서 조금씩 더 마이너스를 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현 손실은 발생을 해요. 처음에 초반에. 그 다음에 매수를 2,400원에 100만원, 2,300원에 100만원 해가지고 그냥 2,350원에 200만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1000만원. 그러면 이제 이때는 3480원이 돼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일단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한번 보면 되는데 4,300원짜리 4,300원 평단일 때 그리고 내가 1000만원일 때 지금 한 100만원 조금 넘게 내줬어요. 그럼 10% 통손절 같은 느낌이에요. 그쵸? 1000만원 중에 그렇죠. 100만원 정도를 통손절 했으면 10% 정도의 통손절 느낌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그렇죠. 내 평단은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가 훨씬 넘게 내려왔어요. 4,300원에서 3,48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즉 덩어리를 살려나가는 이 행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게 이게 전달이 될까요? 여기서 50만원을 추가로 더 넣었고 네. 여기서도 이게 200만원 매도랑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한 10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70만 원. 개념적으로 7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네. 75만원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계속 넣고 있는 행위잖아. 그러면 당연히 물타기를 했으니까 평단이 낮아지지. 이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효과도 있지만 그러면은 해보면은 4,300원 평단으로 네, 제가 그냥 계산해 볼게요. 110만원 넣었다고 했을 때 4,300원에서 그냥 더 싸게 2,300원에 100만원을 넣었다고 해보게 되면은 평단 4,000원 나와요. 그게 딱 10%예요. 근데 이렇게 내어주는 행위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좀 추가 보충을 해주면은 네. 똑같이 넣었지만은 평단이 낮아졌다. 왜냐면 이제 이 낮아진 만큼 내어줬기 때문에 낮아진 거죠. 네. 네. 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방금 전에 똑같이 100만원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였다가 100만원 추가 매수 2,300원에 추가 매수 딱 해버리게 되면 평단이 3,985원이 나오거든요. 얘랑 얘는 이미 이 안에서 10%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얘 본전치기 100만원 물타기해서 본전치기 하게 되면 얘는 수익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주가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 미세한 차이가 점점 커져요. 근데 이 행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다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확하게 가보죠. 이거 70도 아니고 75. 근데 이거 완벽하게 정확할 순 없으니까 이 숫자 느낌으로 가주세요. 그냥 이거 다시 지울게요. 마이너스 75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덜 내줘도 되는데 매도를 요번에는 잘해서 평균 한 2,700원 정도의 매도를 300만원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한 70만원 정도 되겠죠? 20% 좀 넘는 것 같은데 70 마이너스 70 정도로 할게요. 이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저 정도 올랐으니까 이제는 아래선 못하고 한 평균 2,500원 정도에 300만원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파동을 그리면서 조금씩 박스처럼 우상향을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네. 가정은. 네, 이거를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논다고 했었을 때 제가 보는 거는 뭐 이 정도 박스를 잡고 있습니다. 얘가 예. 갑자기 급등 타서 여기까지 그냥 V자 반등 나와주게 되면은 땡큐죠.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더 쉬워져요. 그거는 상황이. 그쵸? 여기서 주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땡큐예요.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고 나면은 이 주가의 파동이 다운그레이드 이후에 이 밑에 하방에서 박스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요 안에서. 그렇죠. 그 이게 지금 기간이 벌써 이게 몇 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네. 여기까지 그냥 생으로 기다리려면은 진짜 진이 다 빠지고 가능성도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큰데 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를 지금 굳이 이렇게 숫자까지 써가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경우의 수를 넓히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 정도 하게 되면요. 이제 많이 좋아져요. 이제 이쯤 되면은 3, 1, 1, 3으로 왔어요. 이 느낌으로.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어때요? 박스 상단 정도로 왔죠. 네. 살짝 넘었죠. 여기서 이제부터는 세심하게 박스 하단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박스 하단으로 내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단순 비교를 해볼까요? 만약에 1,000만원 가지고 똑같이 3,000원 온다라고 했을 때 3,000원에서 통손절하게 되면 얘는 적어도 30% 이상 날려요. 그러면은 금액으로는 300만원 이상 날라갑니다. 똑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냐? 종목이 정말 꼴배기 싫어서 이거 끝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끝내면 손실 최소화. 300만 원 날 거 200만 원으로 줄였다? 이 정도에서 그냥 마무리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해요. 아깝잖아요, 해놓은 거. 왜 굳이 내가 포기를 해? 이거 몇 번 더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 뒤에 플러스 숫자가 있거든요. 게다가 하단에서 이거 만들어 놓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저점 반등이나 그거 고스란히 취할 수도 있거든요. 포기만 안 하면. 그래서 저는 이거 또 합니다. 그대로. 그럼 매도를 요번에는 한 평균 2,700, 800, 900원 정도 똑같이 한 30. 자, 숫자 보게 되면은 처음 내줬던 숫자, 그 다음에 커졌다가 다시 처음 내준 숫자 부분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비중은 훨씬 더 많이 내주는 이 숫자 조합이 우연 같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보면 압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평단이 많이 안 떨어져요, 이제. 그럼 여기서 만약에 3,000원 정도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통매도를 했다 하면 한 3%, 4% 먹으면은 40만원 정도 플러스인데 거기서 끝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박스로 넣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서 다시 플러스 내면서 플러스 제가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한 20 정도 내고 다시 사고 그 다음에 플러스 50 내고 다시 사고 플러스 뭐 그 다음에는 한 60 내고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커버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박스 안에서 흘러가도. 근데 여기서 박스 안에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그러다 이렇게 시간을 같이 타고 가게 되면 박스를 돌파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판 게 있었다면은 여기 박스 아래에서 분명히 판 게 있었으니까 팔았는데 여기서는 다시 물량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평단이 3,000원 아래로 구성됩니다. 이거 마치 고점 돌파 트라이랑 정확하게 같은 효과로 나와주게 돼요. 숫자 조합이. 그러면 3,000원 윗구간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윗박스 먹어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에 팔았다. 내 평단 3,000원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벌써 한 15%? 18%?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이 뒤에서부터는 공격력이죠. 어떻게 섬세하게 관리했느냐인데 플러스 150도 같이 만들었다. 이런 거 만들다가 마지막에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끝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과정이 똑같이 3,500원 같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숫자 조합을 보면은 이거 플러스예요. 이거를 이런 묶고 더블이나 고점 돌파나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이 맥스 마이너스 값들을 얘가 제거해주고 앞 뒤를 얘네가 제거해주고 플러스 남고 여기 플러스 남거든요. 그러면서 플러스 귀결.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냥 빌드업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쫓아가는 요 균형, 밸런스. 지금 여기서 만나는 이 모든 관리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균일하게 여기서 매수를 쭉 매일매일 했었으면은 평단가가 여기였을 텐데 네. 안타깝지만 우리는 요 박스 매매를 하다가 평단이 여기에서 비중이 다 차버린 상황이잖아요.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이 불리한 상황을 그래도 평균적인 이 빌드업 상황으로 끌어내려서 맞추는 과정을 이렇게 좀 먼저 손실을 내어주고 나중에 네.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맞췄다 이 네. 얘기시죠. 네. 돌아갔지만 저기서 만났다. 만날 수 있다. 이거 불리함을 여기서 불리하게 시작한 거지 망한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모두가 여기까지 오는 거를 기다린단 말이죠. 마음속으로. 네. 근데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영영 안 갈 수도 있는 일이고. 네. 예, 그러면은 이게 이 종목은 망했냐? 아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평단만 여기로만 맞춰줄 수 있어도 네. 여기로만 이 근처로만 맞춰줄 수 있어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굳이 네. 이렇게 숫자를 쓰는 거는 요 정도로 내어주고 요 정도로 채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뭐 언니님도 이런 식으로는 처음 설명했죠. 요렇게는. 네. 여기서 물타기랑 뭐가 다른데 물타기는요. 이 1000으로 여기서 물리게 되면 그 다음에 적어도 500이나 1000을 때려받고 그 다음에 또 500이나 1000을 길어와서 또 때려받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여기서 많이 써봤자 200 조금 넘게 쓰는 그 금액은요. 일단 첫 번째 홍길동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 200만 원이 진짜 없을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목이 계좌의 전체일까? 다른 데서 진짜 아예 없을까? 제가 관리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해보지만 이 정도는 있습니다.
물타기라고 보기도 뭐하고 뭔가는 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쓰기가 싫다라고 하게 되면 안 써도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정도는 써도 됩니다라고 하는 건 안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 이상. 네네. 근데 효과를 최대한 보려면은 내주는 관리는 네.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용어로 한 물탄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인 거예요. 근데 200만 원 좀 저는 넘는 그 물탄 금액으로 여기에 효과를 만들어낸 것과 여러분들이 네. 여기 맨날 자주 하시는 여기 1000만 원 때려받고 여기서 1000만 원 때려박아서 여기서 이제 평단에 여기로 맞추는 걸 하려 그러면은 물 타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그것도 여기서 했을 때나 1000만 원이 필요하지, 보통 이 정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1500에서 2000 정도 넣죠. 여기서 이쯤에서 한번 타고 또 타고 또 탈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잘 성공하면 500이 필요해요. 500. 한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실제는 500 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서 네. 이제 잘못 물 타고 그러면은 진짜로 한 1000만 원 네. 안깨는 뭐 2000까지도 해야지 여기 가격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네. 물타기 습관으로 가면 네. 이제 그거가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고, 제가 이제 옆에서 설명하신 거를 보니까는 나름 이제 기획자로서 잘 네.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문제는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이상적으로 가냐? 내가 이때 팔았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때 샀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이제 이 반문에 대한 거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이 느낌은 당연히 조금은 더 제가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라는 느낌보다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준 같은 이런 느낌, 숫자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가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중에서 되게 심플하고 되게 좋은 예제 중에 하나고, 숫자를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현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매도하고 더 갈 수도 있고, 매수기에 좀 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복잡 미묘한 환경들이 이 파동 안에서 섞여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뭐 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현실은 조금은 더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거를 풀어낼 줄 아셔야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은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풀어내려면은 조금은 더 훈련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뭘 잘해야 되냐면은 이 파동에 대한 이해나 파동 이 수급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필요한데라고 하게 되면 훅도 필요 없어요. 잽을 잘. 저희 영상에서 항상 말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버무려져서 그래 이런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예, 나는 할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정말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네. 하라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맞아요. 제가 여지껏 찍었었던 보여드린 영상 다 보시면서 정주행 하시면서 그 안에서 잽을 배우게 되면은 잽으로 상황을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도 훅 쓰는 건 딱 한 번 있습니다. 여기 돌파할 때 묶고 더블, 이때 훅 한 번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잽이에요. 네. 아, 여기 안 돌파하고 그냥 잽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그래도 플러스 나와요. 네. 이 정도 느낌이면 설명이 납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종목 관리를 얘기를 한 건데, 네. 사실 여기에는 계좌 관리의 측면도 어느 정도 녹여서 설명을 하시고 있거든요. 어쨌든 200만 원을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그럼 그 200만 원 어디서 가져오냐,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다른 종목, 다른 상황,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엮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실제로 계좌 관리랑 엮어서 들어가게 되면요, 필요한 돈 100만 원이에요. 200도 아니에요. 이 시간 템포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45 메우고 그 다음에 다 메워진 상태에서 75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서 지원을 해주고 비대칭도 만들고, 그러니까 현금 운영 능력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전체 계좌에서. 이거 한 종목일 뿐이고, 홍길동이 전체 계좌는 5천만 원짜리 계좌일 수도 있고 3천만 원짜리 계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조합을 짜면 짤수록. 이제 그 조합을 아름답게 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실력이니까. 그게 실력이죠. 네. 이거는 진짜 그냥 실력을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야, 그게 네. 되겠냐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저희도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은 평생 없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똑같아요. 냉정하게 여기 딱 좋은데 여기 파란색을 링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링 위에 올라가서 똑같은 선수인데 나는 잽 한 번 스텝 밟으면서 잽 한 번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선수는 이 안에서 잽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네. 지우고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박스를 여기서 공략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올라가는 걸 기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하는 맨날 그 선택이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최악은 이렇게 간다고요. 마지막에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여기서 그것들을 했었으면 나왔겠죠. 그렇죠. 수익 내고 나왔죠. 네. 먼저 나오죠. 이거 맞기 전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설명 되게 좋게 해주셨는데 지금 폭락장이라서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런 상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의 상황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은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죠? 더 짧게, 강하게, 테마주. 그렇죠. 네. 네. 테마주 수급주. 고점에서 상투 잡거나 물리면은 물론 그 매수 행위가 잘못됐지만 이미 매수를 해버렸어. 어떻게? 그걸로 주식 인생 끝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고점에서 물리는 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요. 오히려 고점에서는 양날검이거든요. 공격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고점 돌파 같은 거. 그런 데는 먹을 때는 대신 크게 주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타일대로 조금 더 하이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실력이 갖춰지면 공격력이 좋아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지금 저희들의 이 설명이 저희들만의 외침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할 수만 있게 되면, 진짜 주식이 참 무서울 게 없죠. 뭐, 네. 전 좀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 짜증나요. 저희도 이렇게 돼서, 여기서 가려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짜증나고 힘들죠. 근데, 힘들어서 지지치느냐, 망해버리느냐, 아니면은 그냥,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빨리 이렇게 수익으로 또 마무리 시키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거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에는 진짜 딴지 댓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르게. 여기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에서 한 마이너스 45% 갔으니까 한 4대 0으로 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축구로. 전반전 4대 0이에요. 후반전 그냥 백기투항하고서 그냥 그대로 경기 끝낼까요? 아니에요. 후반전에서 5대4, 6대4로 역전할 수 있다라는 말. 쉽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폭락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복합적으로 넓게 거의 모든 종목에 펼쳐져서 이렇게 나왔을 뿐 전혀 이상하진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반등도 좀 셉니다. 그거는 좀 더 쉬운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때까지 버티는 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해주세요. 네. 참고로 이제 어니님도 지금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돼서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거는 이제 계좌 종목 슬롯으로 본다면 어떤 슬롯은 비어져 있어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공략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게 계좌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어니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투자클럽에 오신 분들도 그 관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나 지금 물린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올라갈 때까지 그냥 존버 타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새로 있는 자금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조건 물타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 지금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얘기하니까 하나 팁이 또 나왔습니다. 태풍을 내가 이거 갖고 있었는데 이거 태풍 맞아서 이거 버리고 옆으로 옮겨 타서 세모로 공략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냥 예로 한국이 종목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서 버리고서 이게 되게 좋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얘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서 한 마이너스 반토막 나서 맞고서 일로 갈아탔어요. 여기 완전 진짜
끝끝내 지켜주던 바닥 자리야 하고서 일로 딱 옮겨 탔어요. 근데 옮겨 타고 나서 한 번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 얘기는 그거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여기서 다 잘라내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잡아 타면 되잖아. 네. 나 그렇게 잘해왔어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들어갔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네. 이거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맞다 틀리다를 감히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은 이걸 못 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이 뭔데 모를 거고 그렇죠. 저 역시도 잘 모르고 하지만 무조건 갈아탄다라고 해가지고 되냐?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거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게 그래 이거 되게 단단한 바닥에서 이런 데서 대박 이거 여기서 사가지고 이거 5,000원이나 5,500원 가는 거지. 이걸로 일단 메이크업 하는 거지. 이렇게 갔다가 옮겨 타고 한 대 더 맞으면요 가슴 아프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되면요 이 종목 자체가 되게 자리만 놓고 보면 좋아요. 또 안 갈아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네. 좋기 때문에. 네. 네. 마이너스 40몇 프로 찍혀 있는 게 보기가 싫은 거지. 네. 갈아타고 이런 것들은 구간이 뭐 마이너스 10%, 15% 안쪽에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겠지만 이미 반토막 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갈아타서 메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100% 종목, 50%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런 종목을 얼마나 많이 만나 보셨나요? 이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뭐 실적 시즌이 오고 감사 시즌 오고 그러면 이게 종목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걸 들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가정은 빼고 말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죠, 당연히. 네, 밑도 끝도 없는 종목에다가 이거 무조건 이 방법만 도입하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 그럼 그 감사 시즌 뭐 그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종목 고를 때 그런 재무적인 관점을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도 아니니까 예전 영상 보시면서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어니님은 오늘 요거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제안을 해서 이거 솔직히 어니님은 이렇게 설명하기 싫어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도 야 이거는 너무 이상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좀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봤어요. 이 숫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네. 뭐 이 상황을 보여드린다기보단 요렇게 떨어지는 숫자를 계산을 이렇게 안 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자고 해서 어니님이 해봤는데 어니님은 어땠어요? 설명해 보시니까? 일반 사람들이 조금은 더 납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아 보이고요. 근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건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은 알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주식 매매를 이런 관점으로 이거는 근데 제가 저희 영상을 관점으로 스며든 사람들은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전제 관점 자체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좋다라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도 가르쳐봐서 압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모두가 어려워진 시점이 되고 나면은 뭐 난다긴다 해가지고 나 혼자 100% 200% 낸다 그거 어렵잖아요. 어렵게 됐다는 결과를 본인이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네.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예상합니다. 관점이 정확하게 다르신 분들의 뭔 소리야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지금 다 빠졌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더블 베팅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한 방에 그동안에 몇 종목 손실난 거 다 만회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저한테서 저의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 관점부터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관점 안에서 쓰는 기술들을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어니님이 이거 잘해서 잘하시는 거죠, 주식? 네. 네. 저는 이거 이 관점으로
크신 분이죠. 네. 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이쪽 관리 이거는 제가 좀 인정을 받았었죠. 네. 네. 쉽게 말하면 탑급. 네. 그래서 뭐 저도 그게 이제 좋아가지고 계속 같이 투자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이 관점에 대한 동의가 되시면은 저희 영상 정주행 하시면서 한번 배워보려고 생각해 보시고 네. 이제 뭐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한번 잘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한번 놓고 해보시면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선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 많이 같이 경험해보고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훈련 받을 수 있는 클럽은 열려 있으니 와주시면 되고요. 각자 열심히 힘든 시장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